찻잔 속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여의도를 강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거셉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각종 여론조사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치고 나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세대교체 바람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30대 영선 보수야당 대표가 탄생할까요? 이준석 대표 체제가 현실화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완터치 3K쇼 뉴스 예언해줌. 오늘은 3K보다도 젊은 한 정치인의 미래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운명을 대예언해봅니다. 이준석 돌풍의 이유 뭡니까? 김수민 평론가부터. 대한 부재론이죠. 이준석은 중진입니다. 영선이라고 사람들이 놀리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이준석 후보는 처음에 국회의원 쪽을 택하지 않았죠. 2012년에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의 몸값을 올렸습니다. 비대위원이라는 것이 더 큰 것이고, 애초에 이준석 후보는 처음부터 어지간한 초선 의원보다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조경태 의원이 화를 내시겠지만은 조경태 의원보다는 이준석 최고가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런 이준석 최고가 이미 치고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국 정치는 사실 공백지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한국 정치에는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특히 국민의힘은 연전연패를 선거에서 하면서 더더욱이나 당내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평소에 잽싸기로 소문이 났던 이준석 후보가 깃발을 들고 먼저 꽂아버렸다. 김민하 평론가는 이준석 돌풍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대로 대한 부재론이고요. 처음에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거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국민 대상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이준석 전 최고 이제 여론조사가 응답이 높게 나오는 건데, 이제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불러일으킨 거죠. 지금 뭐 이준석이 서울을 비워갖고 상암동 여의도 일대가 난리예요. 새삼 느끼고 있어. 이준석이 이렇게 많은 방송을 했었구나. 거기다가 지난번 재보선에서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이 당선될 때, 야 뭔가 젊은 층에 이제는 우리가 대안으로 다가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때 이제 여론이 좋게 나오니까 준석이도 뭐 좀 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대표까지도 뭐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계속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이제는 대표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정도까지 지금 온 것 같고, 원래 이렇게 좀 올라오면 당내에 개파 구조가 있어서 그 개파 구조를 사실 찍어 누릅니다. 원래는 젊은 어떤 정치인이나 또는 젊은 신진 인사들이 막 뭉쳐서 목소리를 내더라도 기존 개파 구조가 있으면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개파 구조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제 보스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은 전직 대통령들은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친박은 누가 구심점이야? 지금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친박계였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박계라고 할 때는 지금 뭐 김무성 전 의원도 있고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확실하게 지금 헤게모니 쥐고 있다, 이거 얘기하기 또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개파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거기서 지금 유일하게 당내에 남아있는 보스가 유승민이잖아요. 근데 또 이준석 전 최고는 유승민 전 의원 쪽하고 바른정당이라는 어려운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또 멀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되다 보니까 이준석의 선순환을 가지고 이제 막 띄워지는 이런 어떤 여론이라는 거를 찍어 누를 구조는 또 없기 때문에 그런 빈 공간을 이준석이라는 인지도가 막 채우고 있는 거죠. 이른바 이제 반페미니즘 정서를 정치 자산화해서 여성 혐오 논란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대남에게 호소하는 정치, 이런 이제 아이콘으로 여론에서 언론이 뽑아서 썼었는데, 갑자기 이게 다 사라지고 지금 세대교체의 아이콘, 국민의힘 혁신의 기수 막 이렇게 됐는데, 이대남, 안티페미 뭐 이 부분이 이준석 이제 대표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컷오프 결과가 원래 나왔어야 되잖아요. 왜 안 나왔습니까? 여론조사의 표본을 못 채웠대잖아요. 못 채운 부분이 지금 청년층 여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지금 이른바 이제 그 이대남 마케팅을 굉장히 영리하게 했는데, 본인이 이제 좀 소수파적인 전략으로 갈 때는 그걸 막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인지도나 이렇게 좀 노이즈 마케팅 부분으로 많이 이제 키웠습니다. 근데 다수파 전략으로 선회한 이후에는 지금 그 얘기를 안 해요. 또 얘기를 안 하니까는 또 이게 화제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종의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뭐 써먹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무슨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보수 정치의 뭐 새로운 변화인 것처럼, 대안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이대남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공천 줄 때 그거는 자격 시험을 거쳐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공직 후보에 대해서 검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에서 검증하는 건 필요한데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는 전형적인 공무원 시험 마인드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어디서 사는지 모르면 안 된다, 과거에 이제 논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새로운 보수 정치의 지금 굉장히 절박한 과제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내실이 없는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보수 정치의 우울한 상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 국민의힘한테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대남 마케팅 요거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했던 그런 편협한 정치가 발목을 잡을 거예요. 결국 이거를 누구도 같이 했냐면 하태경 의원도 같이 했거든요. 네. 하태경 의원은 지금 자기가 이준석계라고 주장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국면에서는 또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할 건데 비슷한 전략으로 가면 저는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차례대로 불러주세요. 뭡니까 이게? 1위, 1위? 1위 이준석, 2위, 나경원, 3위, 주호영, 4위, 홍문표. 5위. 아, 네? 김은혜로 하겠습니다. 김은혜 5위. 1위부터 3위까지 똑같습니다. 아,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네, 4위, 김웅, 김웅. 5위 조경태. 아, 조경태. 1위 나경원, 2위 이준석, 3위 주호영, 4위 김웅, 5위 김은혜. 당대표가 되면 분당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 영입이 되냐 이준석이 당대표를 하면 꼰대당이라고 불리는 이 아저씨들이 이준석의 말을 통째를 따를 것인데 통솔을 이준석이 대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반패미 문제는 대표가 되면은 달라질 거예요.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2018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녹색당 신지혜 후보라든가 이쪽에서 페미니즘 뜨면서 네네네. 나왔던 건데 사실 이준석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다면 반패미 이슈를 별로 안 다뤘을 거예요. 다수 정당이니까. 근데 그 바른미래당에서 대장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보거든요. 대표가 되면 페미니즘 얘기를 별로 안 할 거다. 다른 이슈로 옮겨가는 방식을 택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윤석열 영입이 될 거냐 했을 때 젊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뜨문뜨문 메시지 전략, 행보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기존의 국민의힘하고는 아직까지 괴리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노동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정면으로 제기할 수 있는 김웅 이런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은 훨씬 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근데 이준석 전 최고는 전향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유승민, 오세훈 이런 중년 정치인에 비해서도 더 보수적이에요. 이준석 젊은 사람이 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변했고 윤석열 또 들어간다. 이 시나리오는 성립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 중진들이나 노년층에서 반란이 어느 정도 있을 건데 그것을 제압해 나가거나 설득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이 더 구축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서 흔들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분당이 될 거냐? 저는 분당이 안 되고 어게인 새누리당으로 계속 간다. 이준석의 노선 자체가 홍준표도 끌어들이고 뭐 다 해서 가는 건데 분당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장이 더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대신에 당이 쪼개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다. 대표가 되건 대표가 되지 않건 이준석 류의 발언권이 세지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준석의 발언권이 세지는 국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떨어지면 국민의힘이 타격을 입을 겁니다. 아, 역시 국민의힘은 저기까지구나.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지고 좀 신선한 인물이 대표가 되면 이준석은 정말 젖잘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경원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글쎄요, 뭐 윤석열, 안철수 이쪽도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걸 좀 꺼려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이제 외연 확장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6세대라든지 이런 중장년층이 굉장히 두껍게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적재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고 그 틈을 이준석 최고가 잘 노렸거든요. 그렇다면 세대 교체의 물결 자체는 막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세 번째는 또 뭐냐면 그러면 이준석류의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접수했을 때 그럼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 정당이 될 거냐. 이준석 후보의 어떤 정책적 이념적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나이만 젊어진 유가 아니라 0에 불과한 그런 또 다른 보수 정당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의 낙관적 비관적 요인들이 중첩돼 있다고 봅니다.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최고의 그런 이제 이념적인 노선적인 부분은 전혀 이제 새로운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세대 교체의 효과인데 시도하려면 조직화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젊은 이제 내부의 어떤 대안적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이준석 말고 그 뒤에 있는 비대위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젊은 뭐 나름대로 보수 정치에서 뭐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이 전당대회 상황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지고 어떤 대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 굉장히 침체된 것 같은데 이 이준석의 등장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기분상 안 좋겠죠. 어쨌든 이 여당의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 예를 들면 뭐 빚내서 집 사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취지도 있고 뭐 이걸 이제 변화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뭔가 더 많이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급박한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현실적인 무슨 정치적인 수단으로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또 청년 최고위원 이런 걸 또 지명하잖아요. 뭐 이동학 씨를 또 지명을 해가지고 그걸 또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명하고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명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최고위원 시켜놓고도 이 지도부 끝나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뭐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는 여러모로 민주당으로서는 뭐 변화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단은 마땅치 않다.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죠. 자, 오늘의 예언 들어가겠습니다. 이준석이 대표 되는 겁니까? 된다. 신이 이준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김수희 평론가 이준석 당대표 됩니까? 신이 휴가를 가실 거기 때문에 이준석을 구원하지 못할 거다. 당원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경상도 당원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당원들이 또 전통 보수층이고 고령층이기도 하죠.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명박이 내건 표가 있습니다. 엄마, 오빠 먼저, 경제 먼저.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많은데 박근혜보다 빨리 해야 된다. 그게 근데 먹힙니다. 영남의 전통 보수층한테는. 지금 귀에 선합니다. 제가 동네에서 많이 만났던 전통 보수층이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뭐라고 하고 있을지. 이준석이는 다음에 해라. 이걸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준석이 좀 어쩔 수 없이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근데 굉장히 작은 표차로 승부가 결정될 거다. 거의 한 2%포인트 이내에서. 지금 경북 내지는 이 고령층의 여론이라는 게 김수민 평론가 얘기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령층들 그리고 지금 TK 당원들이 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또 그렇게까지 또 호의적이냐? 저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대로 간발의 차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냥 이제 마지막에 신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언 하나만. 자, 김호수 제2의 윤석열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김민하 평론가 문재인 버전을 해주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주의자 아닙니까? 네, 그러나 제2의 윤석열이 아니고 제2의 김호수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